이제 자질은 돼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돼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얼굴을 보자마자 공부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걔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도. 그러니까 애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불안감이 투영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라는 걸 봤더니 한국에 열심히 하는 건 첫 번째가 공부고요. 두 번째 일하다이고요. 노는 것도 열심히 하는데 순위가 항상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거꾸로 추론해 보면 이게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성취가 전 세대에 있었기 때문이 제일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기적을 겪었기 때문에 기적이 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린 친구들한테 얘기하죠. 열심히 해. 기적을 만들어야 돼. 근데 기적이 반복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서요. 보통 그런 집안에는 이렇게 족자에 이런 게 써 있어요.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친구들은 집에 있기가 싫죠.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등에 대한 강박을 고민하죠. 1등은 너무나 무서운 거고요. 왜냐하면 1등이 있으면 항상 1등 못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등을 계속 해라고 얘기했을 때 나오는 장면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학교의 목표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어느 학교에 갔는데 라는 게 고등학교에 쭉 걸려있죠. 몇 등 올라와 있고요. 여기 이 상황에서 더 나아가면 뭐가 나오냐. 요즘에는 최근에는 대학을 가더라도 취직이 어려우니까 아예 고등학교에 취직한 명수가 걸립니다. 얼마나 취직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답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월 달에 명절에 친척 만나면 서로 이렇게 던지는 디스가 있죠. 첫 번째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공부 잘하니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것도 잘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몇 등 하는데 얘기합니다. 무섭죠. 그다음에 이제 잘한다 그러면 실망스럽고 우리 애 못하니까 못한다 그러면 엄마 힘든데 공부 잘해야지 이게 나오고요. 고등학생이면 대학 어디 갈 건데 물어보고요. 대학생이면 취직 준비됐니? 취직했으면 교회에서 결혼해야지. 결혼했으면 애 안 낳니? 애 낳았으면 걔는 공부 잘하니? 또 반복이야 또 반복. 한 바퀴를 돌아서 괴롭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정답이라는 걸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공부 잘해야지, 대학 가야지 이런 부분들을 아예 처음부터 정해놓고 답정너로 얘기하는 겁니다. 10대에는 인서울 대학교를 가서 하는 게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20대에는 학교 학점, 해역, 영연수, 토익, 토플 다 해서 이제 얼굴까지 바꾸는 게 스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0대에는 좋은 짝이 취업해 놓고 결혼하고 연봉이 높아야 정답이고 40대에는 돈 잘 벌고 그다음에 애 학원 잘 보내야 되고 50대에는 강남 땅에 자기 집 있어야 되는 것이고 60대에는 손주 크는 거 보면서 해외여행 다녀야 하지만 성공한 거라고 한다면 이걸 하나만 못하더라도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불행을 약속받는 겁니다. 이유가 어느 누구도 이걸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뭐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 경제 위기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렇게 높은 수준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 있는 인자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정답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지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지 같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 괜찮은지 계속 물어봅니다. 내 괜찮은지를 왜 남한테 물어봅니까? 이게 사방에 보이는 게 인터넷에 보시면 괜찮다 안 괜찮다에 대한 부분들이 늘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로즈 골드 색깔의 핸드폰 사도 되나요? 남자인데 뭐 이런 거. KBS